서울 한복판에서 뛰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달리고 완주하면 메달 하나를 받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참가비가 예전에 골프장 그린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라톤 참가비는 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러닝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 자유로운 운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공원과 강변이 곧 훈련장이었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는 그냥 뛰는 운동이 아니라 돈을 내야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취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참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었고 그 참가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러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중산층의 취미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러닝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에는 팬데믹이라는 환경 변화가 큰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실내 운동시설이 문을 닫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 러닝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고 복잡한 장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대신 운동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퇴근 후 한강 둔치를 달리는 직장인들, 주말 아침 공원을 채운 러너들의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닝은 개인의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러닝 크루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함께 달리며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시작했던 러닝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에 SNS가 더해지면서 변화는 빨라졌습니다. 러닝 기록을 앱으로 측정하고 달린 거리와 시간, 경로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러닝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자기 관리와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증이 늘어날수록 참여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닝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운동이면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러닝화와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러닝 앱과 웨어러블 기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러닝은 더 이상 개인의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시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장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러닝 대회의 참가비가 오른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운영 비용의 증가입니다.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도로 통제가 필요하고 안전요원과 의료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완주 메달과 기념 티셔츠, 음료와 간식, 사진 촬영 서비스까지 포함되면서 대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만으로 지금의 참가비 수준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달리는 것 이상의 경험을 원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출발 전 세레모니가 화려해졌고 코스 곳곳에는 포토존이 설치됐으며 완주 후에는 다양한 기념품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닝 대회는 점차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는 이벤트의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달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날의 기억과 기록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회가 설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대회의 희소성입니다. 인기 있는 대회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환경에서는 참가비가 오르더라도 참가자는 줄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장 논리는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회 운영 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간 이벤트 대행업체가 대회 운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졌고 이들은 대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합니다. 참가비 책정, 후원 유치, 부가 서비스 판매까지 수익 구조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서 대회는 공공 성격의 스포츠 행사에서 민간 주도의 이벤트 사업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겹치면서 러닝 대회의 참가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러닝 대회가 상품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회가 지향하는 목적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러닝 대회는 달리기 실력을 겨루거나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주와 기록은 참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대회에서는 참여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으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보다는 기억이, 순위보다는 참여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부 대회에서는 완주 메달이나 기념품이 러닝의 동기처럼 작동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회 운영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주최 측은 SNS에서 공유되기 쉬운 요소들을 대회 곳곳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출발 아치, 테마가 있는 코스 디자인, 시각적으로 강조된 완주 메달은 모두 이런 흐름을 고려한 장치들입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대회 참가를 하나의 소비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보다 어떤 대회에 참여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참가비 역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더 특별한 코스, 한정된 기념품, 상징적인 장소에서의 러닝 같은 요소가 더해질수록 참가비가 높아져도 선택받는 대회들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닝이 가진 본래의 의미는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록을 단축하거나 체력을 기르는 목적보다는 어떤 대회에 나갔고 어떤 메달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러닝은 여전히 건강과 자기관리의 수단이지만 그 위에 소비적 성격이 함께 더해진 것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라기보다 달리기라는 경험 자체를 구매하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닝 대회 참가비 인상은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변화는 이미 다른 취미 영역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산은 한때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등산복과 장비가 자연스럽게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 자체보다 어떤 장비를 갖췄는지가 의식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캠핑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텐트 하나로 시작할 수 있었던 취미였지만 지금은 장비 구성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제대로 즐기려면 비용이 든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캠핑은 여전히 자유로운 취미지만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역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퇴근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고가의 로드바이크를 선택하고 전문 의류와 장비를 갖추며 유료 코스나 행사에 참여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취미가 깊어질수록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원래는 저렴하거나 무료에 가까웠던 활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비용 취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취미의 계층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나 승마처럼 특정 계층만 즐기는 고급 취미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취미가 비교적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취미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른 구분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러닝이라도 어떤 대회에 나가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취미는 점점 개인의 여가를 넘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입문자용과 프리미엄 제품을 구분하고 한정판이나 협업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무료였던 활동은 유료화되고 저렴했던 취미는 점차 고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쉽게 멈추기보다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산층 취미가 점점 고가화되는 현상은 우연히 나타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요인은 소득구조의 변화입니다. 상위 소득층의 구매력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확대된 반면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역시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의 중심에는 고가 제품과 프리미엄 서비스가 자리 잡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택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취미 영역에서도 이 흐름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러닝 대회를 떠올려 보면 과거에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대회들이 적지 않게 열렸습니다. 구청이나 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들은 참가비가 저렴하거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대회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고 상업화된 대형 대회들이 시장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대회는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대형 이벤트 중심의 대회만 상대적으로 살아남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쳤습니다. 공공 영역의 역할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체육시설과 지역 행사들이 저렴한 취미활동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운영 방식 변화로 그 역할은 점점 제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민간 기업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재에 가까웠던 활동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되면서 가격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무료였던 것들이 유료화되고 저렴했던 것들이 점점 비용이 드는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산층은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취미를 포기하자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유지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참여 빈도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대안을 찾거나 아예 취미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높은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러닝 대회에 계속 참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표가 필요하다는 감정입니다. 많은 러너들에게 대회는 하루를 즐기기 위한 이벤트라기보다 훈련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달릴지가 정해져 있어야 일상의 러닝도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가비를 지불하는 순간 그 선택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대회는 그렇게 자기 관리를 돕는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여기에 소속감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러닝크루나 동호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회는 개인 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행사입니다. 같은 팀의 사람들과 같은 날을 목표로 달리고 대회장에서 서로를 만나고 완주 이후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은 혼자 달릴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인증 문화 역시 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SNS 환경에서 대회 참가는 자신의 성취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인증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나 주변의 반응을 통해 의미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러닝대회 참가비 인상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훨씬 더 큰 구조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폭은 앞으로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미는 경제력에 따라 나뉘고 경험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